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게 함수를 배우면서 함수의 몇 가지 형태들이 있었잖아. 상수함수, 함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등. 그 함수들의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몇 가지 함수들을 배웠는데, 아직 그 함수의 종류가 다 끝난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리함수라는 거 하나 더 배울 거고, 무리함수라는 거 배울 건데,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고 간단한 문제 풀이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리함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의도는 알 거야.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로 만들어진 함수, 유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고 뭐 무리수, 무리식으로 구성된 함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일단 처음 수업할 때는 한 번씩 다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유리수, 이 표기가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지. 정확하게는 유리수가 아니라 유비수라, 유비수.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은 비율이 존재하는 수단, 이 표기로서 유비수가 이제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수학을 받아들일 때 그 영어의 뜻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오역을 했다고 하면 맞나?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수다 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한 거야. 그 레이셔널의 의미가 합리적인도 있고 비율이 존재하는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오역을 잘못했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약간 굳어져서 이제는 그냥 유리수 또는 뭐 유리함수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뭐 이 용어에 대한 거는 그냥 어원은 유리수가 아니라 유비수가 맞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리수 또는 유리수, 이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기억나나? 우리 절대부등식 할 때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자, 잠깐 멈추고 이것도 한번 생각이야.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무리수임을 보이는 게 어려웠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생각해봐. 그 당시 우리가 했던 거는 기류법, 결론을 부정하는 거였지.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게 유리수임의 모순임을 보여서 무리수라는 증명 과정을 거쳐냈단 말이야. 그때 설명을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 거면 모든 유리수는 일단 분수꼴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따라붙은 게 있었지. 일단 A랑 B는 정수여야 되고, 그리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거 있지. 그래서 유리식 그리고 그 유리식으로 만들어낸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내는 식을 잠깐 살펴볼 건데, 이제 유리식이라고 하면 B분의 A라는 형태면 뭐 다 괜찮아. 그러니까 정수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으니까 유리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이런 것도 약간 혼동할 수는 있잖아.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책 첫 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뭐 x분의 k, 잠깐 편의상 그냥 x분의 1이라고 할게. y는 x분의 얼마인 형태를 유리함수라고 하고 얘에 대한 일반 형태를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분수꼴로 나올 수 있다고 했으면 이미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런 식들이 있지. 뭐 1참수도 좋고 2참수도 좋고. 그런데 이 유리식은 분명히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정수로 표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유리함수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루겠다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이 분모의 변수가 있는 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유리함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분수함수를 판단한다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 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도 포함은 되지만 그 다항함수 이외에 분모를 변수로 갖는 분수함수, 정확하게는 이 분수함수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유리수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분모의 변수를 주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겠다, 분수함수라고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게, 함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모든 함수의 목적은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지금 해봐야 될 첫 번째, 이거 잠깐 멈춰놓고 정지해놓고 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나는 지금 이어서 설명하긴 할 건데 잠깐 끊어놓고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릴 때 염두해야 될 건 뭐라 그랬냐면, 이 y는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를 안 배운 사람은 당연히 이런 개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우리가 처음에 직선을 배우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이렇게 된다 또는 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제는 배웠으니까 이런 형태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는 있지만 처음 공부할 땐 뭘 연습했었냐면 이 점들 하나하나들을 다 찍었다고. 그리고 그 점들을 찍는데 어디까지 찍어야 되는지를 봐봐. 이런 것도 연습을 안 했던 사람은 이제부터 해도 괜찮은데 그 그래프를 그 추정해가는 과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1참수 같은 경우는 점을 몇 개 찍다 보면 그냥 계속 동일 라인을 찍히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이어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 이참수를 처음 배우면서 여기에 숫자를 대입하라고 하잖아.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겪는 착오는 뭐냐면 x 대신에 1, 2, 3, 4를 대입을 하지. 그래서 1, 2, 3, 4를 대입해서 점을 찍어보면 1, 2, 3, 4 뭐 이렇게 찍히니까 뭔가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다는 건 알고 있거든. 이건 알고 있는데 흔히 하는 생각이 이 왼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이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보자. 좌표 평면에 나타내긴 하는데 언제까지 나타내야 되냐면 점들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규칙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찍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차함수도 모든 이차함수가 얘 또는 얘로 결정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던 점들만 고려를 했다면 왼쪽의 그래프가 이렇다는 걸 못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서 x, y의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야겠지. x가 결정되면 y가 결정될 거야.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 추정을 해보고 그 추정이 언제 끝나는 거냐면 내가 대입한 값들로 그 그래프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면 이제 멈춰도 괜찮아. 그리고 그 그래프가 지금은 아주 그 부드럽지 못해도 괜찮아. 약간 투박해도 좋거든. 그러니까 일단 점을 한 번씩 찍어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이제 했나? 약간 나는 지금 이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해보자. 자, 점을 찍어볼 건데 노란색으로 y는 x분의 1에 대한 점을 좀 찍어볼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했던 x의 1대입, 2대입, 3대입, 4대입 뭐 이런 거 3까지만 하자. 자, 일단 1,1 그 좌표를 직접 숫자를 표기하진 않을게. 대략적인 느낌만 보자. 1,1이고 한 칸만큼 더 늘렸더니 y값은 반으로 줄었지. 2분의 1이니까 한 칸 더 늘렸더니 이거의 반은 아니고 얘의 3분의 1. 그러니까 뭔가 줄어드는 간격이 일정해 보이지는 않지. 다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건 알 수 있어. 그래서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내가 이 그래프를 읽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어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이 오른쪽으로 갈 때 점점 작아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의문은 그래서 얘 왼쪽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 그래서 왼쪽의 값을 대입하려고 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값은 이제 0을 대입하려고 했을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0을 딱 대입을 해보면 0분의 1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상태고 실제로 유리수를 다룰 때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이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x에 0은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y축 위에서 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라인 위에서는 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내가 판단이 됐고 다시 어디가 궁금할까? 이번에 궁금해야 될 거는 아직 왼쪽이 아니야. 왼쪽에 대한 표기도 당연히 할 거지만 아직 이 1인점부터 0까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얘부터 얘 사이에 그래프가 안 나왔으면 여기에 또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완성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낼 거냐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y값은 2 3분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y값은 3. 뭔가 느낌이 얘가 줄어드는 거에 역수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좀 보이지? 그래서 이 간격의 반 2분의 1만큼 줄었더니 y값은 2배만큼 늘어났고 3분의 1만큼 줄었더니 y값은 이 길이 대비 3배만큼 늘어났다고 이러고. 그래서 뭐 느낌상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가 따라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토대로
0보다 큰 오른쪽 양수 부분에 대한 거는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0보다 작은 음수 부분에 대한 그래프도 잘 그려봐야 돼. 그리면 해야 돼. 이거 하고 나서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얘네들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하나 더. y는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했고 여기를 좀 지울게. 대입한 거니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y는 x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 이것도 하나 그려보자. 이 x분의 1 그래프에 이제 마이너스만 대입한 거거든. 그래서 또 멈추고 그려봐. 자, 그렇다 치고 이제 그려보면 알 거야. 점을 찍는 방법을 여전히 이 x값에 0은 못 들어가니까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으로 나눠서 찍었으면 됐고, 그렇게 해본 결과 그래프는 이 파란색처럼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있지 우리 마지막 시험에 있었던 뭐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이 들어갔던 학교도 있고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간 학교도 있었는데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을 보면서 너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이 선들이 대칭 관계인 건 보이잖아. 그러면 이번에 또 한 번 결정을 해봐. 이 파란 선끼리의 관계, 노란 선끼리의 관계 또는 파란 선하고 노란 선하고의 관계,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대칭이동 배웠었던 게 점대칭이 있었고 선대칭이 있었단 말이야.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그래프만 살펴봐도 뭔가 이제 뒤집은 것 같고 자리를 바꿔놓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에서 성립하는 대칭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멈춰놓고 하라는 얘기야 지금. 했지? 이 유리함수에 대한 이제 성질 이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성질을 설명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함수 배우면서 맨 처음에 배웠던 용어가 뭐였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주어진 식이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거고 방금 얘기한 대칭관계 여기까지는 설명을 같이 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을 먼저 보자. 정의역이 뭐였냐면 x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였는데 y는 x분의 1을 보든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보든 분모가 0만 아니면 이 분수식 자체에 문제는 없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역에 대한 전제조건이 완성이 됐으면 그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항상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고 치역은 y값의 범위. 보다시피 y값은 여전히 이 x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y값 자체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이지. 그래서 치역 역시나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할 거야. 참고로 이제 이 분모 자리에 있는 x에는 0이 못 들어가니까 이 y축에는 점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 도형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 x축에는 왜 못 나타내지는지 보자.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얼마, 0이라고 표기가 가능하지. 그런데 숫자로서의 0의 의도가 접근이 될 거면 이 y값이 0으로 결정이 될 거면 반드시 어떤 숫자 곱하기 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분자에 있는 숫자 얘가 0이 아니라 1이잖아.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라인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한없이 따라가기는 할 거다. 뭐 이 정도까지에 대한 생각만 해도 괜찮아. 그치? 그래서 분자의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모를 아무리 키운다고 해도 이 값의 결과가 실제로 0이 되지는 않을 거야. 뭐 물론 그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공부를 하면 0으로 가진 않지만 이제 0으로 취급하는 뭐 그런 개념이 있기는 한데 아직 우리한테 그 내용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정역치역에 대한 얘기는 됐고 이제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이 유리함수에서 보이는 성질, 일단 그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이 두 번째로 유리함수에는 이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 점근선은 뭐냐면 그냥 직역을 하면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방금 내가 그 얼마분의 1이 0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0에 한없이 따라 붙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함수도 그렇고 파란색 함수도 그렇고 이 라인들이 어딘가로 따라 붙는다는 거는 보일 수 있지. 그치? 이 x, y축에 얘네가 점점 따라 붙는 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주어진 식의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에 대한 식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보여지는 그래프들은 x가 0인 라인에 y축이지. x가 0인 라인에 다들 따라 붙는 게 보이고 y가 0인 라인에도 얘네들이 다들 따라 붙는 게 보여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는 정의역 치역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값들로 발생되는 이 점근선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자. 아이고, 여기 빼먹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할게. 이거는 그 도형의 이동에서 얼마나 공부가 잘 됐냐에 따라서 이 하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두 개가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세 개? 정확하게 세 개인데 분류를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이 y는 x분의 1. 이거는 그 최근에 썼던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나왔던 성질도 하나가 있어. 뭐냐면 y는 x분의 1에서 역함수를 잠깐 구해보자.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x, y의 자리만 바꾸는 거, 자리를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걸 y는으로 정리하자고 했으니까 역수로 뒤집으면 되잖아. 그러면 y랑 x의 자리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y는 x분의 1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노란색, 일단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파란색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건 하나 더 해봐. y는 x 대칭인 걸로 직접 자리 바꿔서 구했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것도 점대칭 그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었거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너네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봐. 그렇게 해본 결과 이 노란색과 파란색은 y는 풀마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일단 이거 하나는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자,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엔 뭘 할 수 있냐면 그 여기 있는 임의의 점 a,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어떻게 잡았었냐면 x랑 y의 부호를 바꿔서 잡았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얘네들을 원점 대칭으로 잡아볼게. 원점 대칭으로 잡겠다는 얘기는 그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꾸겠다 이 얘기지. 근데 이렇게 x, y의 부호를 바꿔내도 이 결론은 원래함수로 돌아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y는 풀마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면서 원점이라는 점대칭이기도 하다 이거야. 왜 이래 이거? 원점이야 원점. 원점 대칭.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하나씩 점을 찍어서 그리는 연습을 했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그 유리함수가 갖는 특징이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 자, 여기 있는 거는 앞으로 모든 유리함수 문제를 풀면서 하나도 잊지 않고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야. 유리함수가 결정이 됐으면 첫 번째 생각, 정의역하고 치역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자.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결정이 된다면 그 점점 근접하는 선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당연히 알 수 있어. 왜냐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뭐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닌 모든 거라고 얘기했으면 이 말의 역은 얘일 때만 안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네?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면 x가 0만 아니면 돼. 따라서
0에 점점 근접할 수만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야. 그리고 이 기본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몇 가지의 대칭이 보이는데 점대칭인 것도 하나 보이고 선대칭인 것도 2개 보인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할 건데 내가 여기까지 설명했어. 함수의 기본 형태를 설명했으면 항상 그 다음에 뭘 했니? 뭘 하라고 했지? 그 저번 시험 때도 얘기를 했었지. 이차함수 y는 x제곱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냈으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였어? 또 멈추고 생각이야.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는 주어진 그래프를 적당히 좁히거나 넓혀보기도 하고 또는 적당히 이동시키기도 하고 대칭해 보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이 지우고 이 다음 거를 설명할 건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 주어진 유리함수를 적당히 이동시켜 볼 거야. 얘를 적당히 이동시킨다면 너무 당연하게 정의역과 치역도 이동을 할 거고 점근선도 이동할 거고 이 대칭 선과 점들도 당연히 그대로 이동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너네 스스로 주어진 도형을 적당히 한번 이동시켜봐. 그 이동이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상관없어. 어떻게 이동이 됐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겠다. 이건 보일 수 있다고. 가장 최근에는 원에서 많이 했었죠. 원이 있고 그 원에 접선이 있어. 그런데 원을 여기다 옮기면 뭐 접선도 따라서 옮겨진다. 그래서 원의 중심도 옮겨주고 뭐 선의 위치도 옮겨지니까 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거를 여기서 한번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이거 끊었다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이라는 걸 해볼 건데 이게 방금 그린 x분의 1 그래프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그냥 k라고 써놨어. 이게 0보다 큰 양수기만 하면 뭐 x분의 1이든 x분의 2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걸 해볼 건데 주어진 도형에 대한 x, y축으로의 평행이동 한다면 식은 이런 거겠지. x축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이 평행이동은 뭐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기하적인 의도로도 직관적으로도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겠지. 주어진 식은 이 x, y축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점근선으로 하는 형태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도형을 a만큼 b만큼 뭐 적당히 a랑 b를 내 맘대로 조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잠깐 편의상 뭐 a를 여기 그리고 b를 한 이 정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할게. 그럼 주어진 이 0,0 원점 대칭이었던 점은 당연히 a, b인 점으로 옮겨질 거고 그 라인에서 이런 형태의 점근선이 또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a만큼 b만큼 그대로 따라 내려왔으면 그래프의 형태는 무너지지 않고 위치만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결정입니다. 또다시 세 가지를 또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뭐 했었어 방금? 모든 유리함수가 나오면 해야 될 첫 번째는 주어진 도형이 그려질 수 있는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 그 다음 세 번째 대칭관계. 이 세 가지를 다시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또는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냥 너네가 하나씩 계속 쓰면서 접근을 해봐봐. 그럼 문제는 다 이 범위 내에서 풀려 웬만하면. 자, 정의역 x값의 범위 다시 연습했던 그대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정의역은 x가 a만 아니면 되겠지. x값이 a만 아니면 문제가 없을 거야. a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값의 범위인데 지금 그 y의 기준이 b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y값은 b만 아니면 다 상관이 없다 이거지. y는 b가 아닌 모든 실수.
따라서 A가 될 수 없고 B가 될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근접할 수 있냐면 그 A와 B까지는 근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대칭. 아까 대칭점이 뭐였었냐면 원점 대칭인 거 있었고 기울기 풀마 1짜리 대칭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만큼 다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Y는 풀마 X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애들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된 직선에 대한 대칭, 그리고 원점 대신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점에 대한 대칭,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유리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을 다 설명을 한 건데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두 개, 세 개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교재에 있는 문제 대표 유형, 뭐 필수 예제 이것만 지금 써놓은 건데 116쪽부터 번호 1번, 3번, 4번, 5번이거든. 뭐 1번을 하면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1번만 써놓은 건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여기 있는 문제만 하면 기본적인 접근은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유리함수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형태로 보이지는 않아. 문제가 생긴 게 기본 형태를 x분의 얼마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됐는지 이게 필요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형태를 보면 x축으로 한 칸만큼 옮겼다는 건 알 수 있는데 y축으로 얼만큼 옮겼는지에 대한 그 접근은 막바로 떠오르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잠깐 통분을 해볼게. 자, 통분을 하면 x-a분의 k는 그대로 있고 여기는 b에다가 x-a만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x-a분의 bx 마이너스 ab 더하기 k 마이너스 ab 더하기 k. 자, 일단 한 가지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 여기 있는 b의 역할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맞는데 그거를 실제로 통분을 해놨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는 x 앞에 개수로 붙었다 이거야. 왜냐면 분모에 x-a를 곱할 거면 분자에도 x-a가 곱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보이나? 뭔 말인지? 주어진 식은 x 앞에 있는 개수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이 돼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면 우리는 x축으로 평행이동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분자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 값을 결정하려고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나눠야 돼. 자, 그 나누는 걸 한번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2x-1을 x-1로 나누면 방금 우리가 찾아냈던 이 분자의 x 앞에 있는 개수 그대로 나오겠지. 그리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플러스 1이라고 나오니까 이 값이 x-1로 나눴을 때에 보여질 수 있는 나머지야. 여기에서 한 가지 일반화를 시킬 거야. 이거는 꼭 알아놔. 앞으로는 나는 나누지 않고 지금 하는 방법 하나로만 결정을 할 거니까 이거를 꼭 인지를 하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나눗셈 과정 있지.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써볼게. 2x-1은 x-1로 나눴더니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지. 분자를 분모로 나눈 형태를 잠깐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 정리인 것처럼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에서의 의도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봐. 주어진 함수 fx를 gx로 나누면 몫인 qx와 나머지가 결정이 될 건데 이 나머지를 찾는 방향이 어디였었냐면 항상 몫을 없애는 방향에 있었다고.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는 이 나머지에 대한 연산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면 x 앞에 있는 개수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얼마인지를 알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나머지가 분자에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분자에 있는 식을 얘로 나누었을 건데 이걸 없앤다고 생각하면 나머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없앨 수 있는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나머지는 작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지.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이 1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나머지에 대한 접근은 안 할 거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식을 보자마자 하는 생각. 일단 x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해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 쓰고 여기 와야 될 분자값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0 되는 거 있지. 우리 이거 없앨 거니까.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 빼기 1인 1로 항상 여기에 있는 나머지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의 그래프는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지.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양수니까 우리 처음에 그렸었던 y는 x분의 1인 것처럼 그리자. 자, 그래서 y는 x분의 1인 것처럼 이렇게 대략 그리기는 할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얘들아 잠깐 이 구분을 한번 해봐봐. 지금 이 노란색처럼 그리는 거랑 파란색처럼 그리는 거랑 빨간색처럼 그리는 거하고의 이 관계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얘네들의 관계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성향을 보여. 첫 번째, 노란색은 여기 1사분면을 지나지. 내가 1사분면을 일부러 지나게 그린 거고, 파란색은 원점 지나게 그린 거야. 원점 지나게 그린 거고, 빨간색은 1사분면을 안 지나고 3사분면을 지나게끔 그린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유리함수 그릴 때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점근선을 만들어냈으면, 점근선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내가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든 뭐 이렇게 그리든 이 그림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 않은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y축 위의 점이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꼭 검증을 하자. 왜냐면 이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네가 지나게 되는 영역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노란색처럼 지나는 경우는 1사분면 지나고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 그런데 파란색처럼 지나는 경우에는 1사분면하고 2, 4를 지나고 여기는 안 지나잖아.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뭐 다 지나는 이런 형태가 생기니까 내가 y축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를 대충 그렸다가는 문제에서 지나는 영역을 착오하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프 그릴 때는 꼭 인지를 하자고. 자, 그 다음 3번. 이제 얘에 대한 이해만 돼 있으면 사실 나머지 문제는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자, 바로 해볼게. 지금 3번 문제는 이렇게 도형을 준 상태로 너네한테 이 A, B, C의 값을 결정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만 보고서 이미 수식은 다 찾을 수 있어. 자, 하나씩 해보자. 일단 첫 번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게 보여. 왜냐면 점근선이 Y축인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1로 왼쪽으로 한 번 옮겼으니까 옮기면 됐지. 그 다음 Y축으로는 두 칸만큼 옮겼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찾아야 될 건 여기 있는 상수.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2가 원점에서 옮겨진 점대칭인 중심점인 것도 보이고, 그지? 그럼 이제 나는 K 값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 K 값을 찾으려고 여기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아직 내가 쓰지 않은 단서 하나만 더 쓰면 돼. 그게 뭘로 보이니? 아직 쓰지 않은 단서 여기 Y축하고의 교점 0,0을 지난다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러니까 XY에 00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 대입하면 K 더하기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그럼 K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얘는 통분하면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 4번은 더 쉽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1번에서 했던 연습 다시 그대로 가는 거야. 이 식이 내가 접근하겠다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별 쓸모가 없어. 왜냐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만 알고 Y에 대한 점근을 모르고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니까 그래프 개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렇지만 얘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방법, X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해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 만들어내고 그 다음 이 분자를 결정할 건데 얘를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찾으려고 몫을 없애는 방향으로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값이 결정이 된다 이거야. 그럼 그래프를 조금 더 빨리 그리자. X가 마이너스 5, Y는 플러스 2.
점근선 대략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번에 그려질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 인데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이 항상 y축 위에 점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겠지. x 대신에 0 대입하면 2 빼기 5분의 3이니까 0보다는 큰 값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이거는 그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오늘 설명은 안 할게. 이건 너네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내가 할게. 자, 일단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x랑 y의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을 y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 되잖아. y-1을 곱하고 y로 정리할 거니까 y로 묶어내려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 넘기고 자리 바꾸자. y로 묶어내면 x 빼기 3 1 더하기 x. 따라서 y는 x-3분의 1 더하기 x 또는 뭐 x 더하기 1 인데 이 식 자체가 불편해. 그래서 다시 x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하고 x-3분의 얼마를 써줄 건데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을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 말. 자, 이렇게 역함수를 찾을 수 있는데 참고 이거는 그 뭐 책에 공식처럼 하나 나와 있기는 할 건데 한번 직접 찾아보자.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직접 한번 찾아봐. x, y 자리 바꿔서 y는으로만 잘 정리하면 돼. 숫자 대신 문자로만 쓴 거거든. 그래서 파란색에 대한 정리가 딱 끝나면 아, 역함수는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인데 그 숙제는 따로 공지를 할 거니까 그 오늘 설명했던 거에서 유령수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 정역, 치역, 점근선, 대칭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프 그릴 때는 y축의 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까지 꼭 확인하자. 여기까지가 목적이었어. 일주일을 학교 안 가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 각자 나름대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한다던가 뭐 수학이 처지면 수학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그 무량수까지 올리고 나면은 경우에서 하나 남거든. 그래서 생각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게 약간 문제기는 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톡 보내면 다 질문 받아주고 정리는 할 테니까 문제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각자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 공통적인 거는 내가 풀이를 뭐 단톡방에 올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영상 하나를 또 올리도록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